자, 어제 이 북한이 미북 회담을 합의해놓고 합의 직후에 곧바로 지금 SLBM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SLBM을 원산 17km 앞 바다에서 쐈어요. 그래서 물 밑에서 진짜 북한이 만들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 흔히 이제 골프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심포급이라고 하는 2,000톤급 잠수함보다 훨씬 큰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자력 잠수함 정도 크기의 잠수함을 북한이 만들어서 그 잠수함을 바다에 띄워놓고 원산 앞바다 17km면 수심이 큰 잠수함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수심이지요. 수심 뭐 한 7, 800m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바다 속에서 SLBM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직 잠수함은 안 만들어졌는데 바다에 그야말로 이 뗏목 같은 거를 가라앉혀 놓고 거기에 얹어서 쏜 건지 아니면 실제 잠수함에서 이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이 어제 쏜 SLBM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게 그간에 북극성 1호부터 3호까지 만들어졌는데 북한의 SLBM이 이제 SLBM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드 런칭이고 하나는 고체 연료예요. 콜드 런칭이라는 거는 이 수면 하에서 쏘지 않습니까? 잠수함이 수면에 떠서 쏘면 비행기한테 쏘기 전에 벌써 얻어맞지요. 요격 미사일을 맞든지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물 밑에서 수십 메다 밑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데 이런 잠수함이 쏘는 미사일에는 대부분 핵 미사일이 들어가 있지. 이런 잠수함을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재래식 그냥 미사일을 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잠수함 전략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핵 전략과 관계가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SLBM의 핵 잠수함 통해서 바다 밑에서 이 SLBM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는 한 5개 정도 된다는데 북한이 지금 6번째 SLBM 보유 국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북한이 쏜 SLBM은 이제 북극성 3형이다 이래 분류되는데 1형보다도 훨씬 직경이나 길이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 콜드 런칭으로 물 밑에서 물 밖으로 미사일을 사출시킬 때는 가스로 합니다. 가스가 아니고 열로 했을 때 한 런칭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데미지를 입게 돼요. 잠수함이든 여러 부분에. 그런데 콜드 런칭으로 가스로 밖으로 탁 쏜 다음에 밖에서 이제 미사일이 옆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고체 연료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북한 실력에 크기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사출 능력에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고도가 910km 그리고 이제 날아간 거리가 450km인데 고도가 910km 하면 엄청나게 높은 고도로 수직으로 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발사 한 45도 정도로 해서 쏜다면 제가 어제 1500km 정도는 훨씬 넘어 날아갈 거라 했는데 지금 오늘 북한의 이 미사일 크기로 보면 2000km는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쏜 이 북극성 3형이 2016년 4월 달에 처음 발사한 북극성 1형과 비교를 해보면 길이도 훨씬 길어졌고 직경도 커졌다는 거예요. 1형이 길이가 7m인데 어제 쏜 거는 10m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경도 보면 처음 쏜 거는 직경이 1.1m, 110cm인데 어제 쏜 거는 140cm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껍고 길어졌다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이제 쏜 SLBM은 핵을 탑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SLBM을 쐈다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사출 능력이 떨어지니까
작게 만들어가 일단 물 밖으로 띄우는데 그게 집중했고, 이번에는 이제 큰 걸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한 2000km를 보낼 수 있는 비약적인 SLBM 능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SLBM 기술이라는 게요, 그냥 미사일하고 비슷하냐? 아닙니다. 이게 물 안에서 쏴가지고 날려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기술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일형을 쏠 때는 있었던 날개도 이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뭐냐면 미사일 자체의 통제 능력이 일형보다 훨씬 향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날개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꼬리 날개를요. 그래서 이번에 날아가는 이 북한의 북극성 3형은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있는 쥐랑2 SLBM과 거의 유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이 제공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한국군이 분석하기에는 아직도 그 3000톤급의 골프급 잠수함을 완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바지선을 물밑에 넣어가지고 바지선에서 물밑에서 수면하에서 쏴서 SLBM의 기술을 똑같이 입증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이 김정은이 7월 달에 공개한 3000톤급 잠수함은 지금 아직도 미완성일 걸로 보이는데, 자, 이 잠수함이 설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사거리가 2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3형을 잠수함에서 또 쏘는 거는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바지선에서는 그냥 바로 위로 쏴서 옆으로 날아가게 하면 되지만, 잠수함에서는 이 발사대를 통해 가지고 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7월 공개한 이 미사일에는 발사관이 3개가 탑재해 있다는 거예요. 잠수함이 수중에서 SLBM을 발사할 때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SLBM이 올라갈 때 잠수함 무게가 균형을 받쳐줘야 돼요. 사출할 때 힘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탕 쏘면 물속에서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사일도 흔들리고 잠수함도 흔들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이 기술이, 선체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이 잠수함에서 SLBM을 쏠 때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잠수함은 SLBM을 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북한의 잠수함은 1800톤급이 고래급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2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이라는데 그것도 아니고 3000톤급 골프급 잠수함을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기술도 향상시켜야 되고 SLBM, 거기에 또 잠수함 기술도, 발사 기술도 향상시켜야 되는데, 자, 지금 북한이 세 차례의 그 게임 체인저를 여태까지 보였는데,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는 거고, 핵무기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ICBM을 만드는 겁니다. 핵은 김정일 때 만들어졌지만은 이 핵이 ICBM에 탑재될 수 있도록 소형화, 경량화 성공한 것은 김정은이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마지막 남은 SLBM까지도 완성시켰다라는 것은 북한의 핵과 관련 3종 세트가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도중에 완성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핵화라는 것이 지금 한 2년쯤 북한하고 협상한다는 동안에 북한은 만들 거 다 만들어서 그야말로 핵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선진국들과 거의 유사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현재 사거리가 2000km인데 북한의 기술로 봐서는 제가 볼 때 한 3, 4개월, 4, 5개월 안에 3000km 정도로 더 늘려버릴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 원산에서 하와이까지가 7000km고 알래스카는 5000km고 서부 연안까지는, 미국 서부 연안까지는 8000km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0km급 북한의
3,000톤급 북한의 잠수함이 태평양 입구까지 가가 일본 지나서 괌 조금 지나서 가서 본토를 때리려면 한 3,000km 좀 먼 데서 쏴야지. 미국 영토에 가까이 다가가면 미국에 포착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걸 3,000km로 어느 순간에 늘리는 실력을 또 보여줄 거예요. 직접 쏘지는 않을 거고 공중으로 한 1,300km 올라갔다. 이래 되면 이제 그때는 3,000km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또 쏠 건데 이제 SLBM을 그러면 3,000톤급 잠수함에 3,000km 날아가는 SLBM을 싣고 세 발이에요. 이 세 발과 한 발이 또 차이가 있어요. 한 발을 억지로 잠수함에 구겨 넣어서 쏜다 해도 한 발은 요격할 수 있는데 한 발이 날아가는데 요격했는데 또 두 발이 차례대로 더 날아오면 세 발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쓸 수 있는 패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굽혀라. 트럼프 너 요즘 탄핵이니 이런 것 때문에 입장 곤란하지 않냐. 지금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트럼프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쉽게 탄핵은 절대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까지도 출두하라. 무슨 줄리아니 변호사까지도 출두하라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가동시키고 있어요. 당이 전체가 동원돼서 탄핵을 가동시키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게이트 건으로 호주 총리하고 또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대사관의 무관급 정보원이 유럽에서 러시아 게이트 관련 이야기를 술자리에 듣고 그걸 또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막아달라고 전화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바이든 아들 불법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의 조사 지시 부분에 대한 이 논란이요. 계속 커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심리적으로 점점 위축되어서 그야말로 이 자신의 어떤 이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그때가 북한이 트럼프하고 딜을 칠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 원래 내년 초쯤 되면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래 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여기에 오늘 신문들이 일제히 잘 버티던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트럼프가 재선되는가 안 되는가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인데 지금 미국의 경제가 급락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종 스캔들의 경제는 나빠져.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워런이 지금 페이스북을 걸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다 해체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국에서 무지한 일부 보수에서 워런이 좌파라 하지만은 미국의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20세기 초반에 부통령 하다가 맥킨리가 총 맞아 죽고 대통령 되었을 때 그가 반독점법, 뭐 이 안티트러스트법 등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의 카르텔 그리고 이 독점 기업들을 해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공화당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이 뭐 스탠다드 오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금융 자본, 철도 자본, 또 뭐 이 고기 자본 이런 것들이 미국에 몇 개가 다 독점했어요. 날강도 귀족이라 불리던 시대에서 거대 기업들을 독점을 해체해버려 가지고 이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그걸 다 막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자본이 기업이 또 국민이 굉장히 건전하게 미국이 급격하게 사회주의화 되지 않고 발전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다 박수치고 위대한 업적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가진 기업들 돈 몇백억 줘가지고 몇천억 줘서 사버리고 그래가 거대 공룡이 되어가지고 법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만들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런 페이스북 같은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들이 민주당 상층부하고 가까운데 워런이 지금 아마존부터 페이스북부터 모든 이런 회사들을 해체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전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나 다음 해체하자 하면 보수진영 다 박수치지 반대합니까? 게임 회사들 해체하자 하면 다 박수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워런이 그걸 들고 나와서 미국 사회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을 선언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워런이 후보로는 거의 확정되었고 월가가 제동을 걸고 인터넷 대기업들이 제동을 걸수록 워런의 이 자양분은 더 커질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시원찮은 바이든이 될 거라고 보고 바이든과 관련해서 좀 공작을 하다가 지금 꼬리가 잡혔는데 실제로는 바이든이 아닌 워런이 지금 되어버리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게이트가 아니라도 워런이 후보가 되었을 거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트럼프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 나와 협상하자 이렇게 하면서 날 잡자고 지금 언제 할 거냐, 이번 주 할 거냐, 내주 할 거냐 하는 도중에 SLBM을 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 3,000톤급 잠수함이 한 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척이 아니고 두 척, 세 척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북한 실력에서 이렇게 숨겨놓고 얼마든지 제작한 다음에 한 척만 공개해놓고 다른 한 척은 물 밑에서 이렇게 지도 새도 모르게 인공위성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다로 집어넣고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이 뭐 행편없는 잠수정부터 포함해서 물 밑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잠수함 종류가 80세대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보다 북한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라는 게 우리는 뭐 행편없는 잠수함도 많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아직 3,000톤급 근처도 못 갔는데 이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여기에 SLBM 3발을 실어서 미국 본토에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 괌이 지금 큰일 났어요. 왜? 지금까지는 북한 방향으로만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SM-3도 그렇게 배치했어요. 요격미사일. 그러니까 사드 요격미사일, SM-3 요격미사일, 레이더도 전부 북한 방향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 잠수함에다가 SLBM을 싣고 와서 제주도에서 등 뒤에서 평택 기지를 향해서 쏘면 그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탐지하는 동안에 벌써 얻어맞고 끝나는 이런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 있는 미군도 전부 북한 쪽으로만 요격과 레이더를 돌려놓고 있는데 일본을 지나가지고 동경 앞바다에서 뒤에서 쏘게 되면 속수무책이고 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괌에 레이더나 요격미사일을 더 사가지고 이제 등 뒤에 달아야 될 상황이 돼. 동서남북에. 그럼 남쪽으로 보게 하나로 성주기지에 더 올렸다 칩시다. 그러면 동해 가서 또 옆에서 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하고 서쪽은 대충 커버가 되겠지만은 남쪽이나 동쪽에서 쏘면 또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이 그야말로 북한의 SLBM에 대해서 지금 속수무책이 되어가고 미국 본토도 지금 위협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ICBM을 북한이 그동안에 미국이 폐기하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만 가지는 거는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핵은 조금만 갖고 있어라. 트럼프가 지금 달래가지고 지금 스몰 딜을 해서 이걸 포장을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 트럼프가 북한하고 스몰 딜, 단계적 비핵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데 북한 놈들이 ICBM 하나만 해도 미국이 이것만 없애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SLBM은 이거는 3,000km짜리고 2,000km짜리라도 미국 본토 앞에까지 와서 할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보면 독일군이 뉴욕 앞바다까지 와서 뉴욕 시민들이 놀러 다니는 것까지 잔망경으로 다 본 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일본군도 이게 미국 가까이 가는 훈련을 많이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대형 잠수함, 그래서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SLBM을 꼽았다면 이것도 이제 ICBM과 똑같은 협상을 해야 될 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지금 SLBM에 입을 딱 다물고 이 비중을 축소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으로 이게 적은 비중이 아니라 매우 큰 거고, 트럼프가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 협상한다고 시간 끌고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다, 믿는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북한이 또 다른 기술을 더 확보했다. 결국은 북한이 SLBM과 대형 잠수함을 만들 시간 준 것밖에 더 있냐?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유화론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SLBM을 쏴도 정경두는 문구에 없어서 9.19 합의가 아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요, 진짜 광급식을 좀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국방부 국감에서요, 웃는 모습이 수차례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고, 북한은 실무회상 협상 전에 이 SLBM을 쏴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노는가를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딱 미리 만들어 놨다가 볼턴이 빠지자마자 이걸 딱 쏘고 있어요. 볼턴 있을 때 쐈을 때는 북한에 대한 또 유엔 안보리 재정이 뭐니 해서 압력을 더 강화할까봐 안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할 놈 없고 전부 트럼프 딸랑이들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쏴도 트럼프는 못 본 척 할 거다. 단거리 미사일 쏴도 못 본 척 한 것처럼 SLBM도 못 본 척 할 거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의지를 점점 무너뜨리는 벼랑끝 승부를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군은 지금 최대의 대공 사격장을 군사 합의를 덜컥 해줘서 강원도 고성이에요. 그 사격장에서 지금 이 군사 분계선에서 11.5km인데 15km까지 무인기를 금지해서 대공 사격 표적기도 무인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대공 사격을 하려면 뭘 보고 쏴야지. 그냥 마른 하늘에 아무데나 쏴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뭘 띄었어. 그걸 보고 쏴야 되는데 그걸 못 띄우게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자, 북한 관련해서 점점 궁지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